오늘 얘기해 볼 거는 에덴 조약 얘기인데, 다른 유튜브에서 에덴 조약 스토리 설명, 에덴 조약이란 무엇인가 그런 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에덴 조약을 보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 ETO가 그래서 뭔지, 그리고 1차 공의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리우스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하는지, 아마 핵심적인 얘기는 에덴 조약이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랑, 그리고 ETO가 그래서 정확히 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얘기들은 개인적인 추측 같은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덴 조약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불쌤들이라면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해석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에덴 조약이 어떤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 그냥 계약 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배경을 보면 간단하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에덴 조약에 특별한 힘이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야, 그러면 아리우스 스쿼드가 굳이 미사일 꽂고 고성당까지 들어가서 계약을 뺏은 다음에 미메시스를 소환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미메시스 바로 소환해서 미사일은 쏠 수도 있겠지만은 미사일 쏘고 미메시스 밀고 들어가서 지상전 하면서 이제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했어도 됐을 텐데, 에덴 조약에 조인을 하고 나서 그걸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에덴 조약에 어떤 강제력 같은 게 있어서 마음대로 이제 성도회를 조종하려고 한다던가 그랬더라면 아마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게 약간 호시노 자퇴서랑 그 골콩트의 헤일로를 파괴하는 폭탄이라던가 페로로지라나 고즈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검은 양복이 최종장에서 키보토스가 없어지면 저희의 탐구도 없어지는 것이니까 선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이런 소리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게마트리아는 탐구를 위해서는 어떤 극악무도한 짓들을 계속 해온 집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호시노가 자퇴서가 승인이 안 됐어, 찐빠 났어, 돌아가 했을 때 진짜 돌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야. 호시노를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근데 검은 양복은 그 얘기를 듣고 태도가 약간 바뀝니다. 그리고 호시노가 어디 있고 구하게 냅둬요. 그냥 특별한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골콩트다. 골콩트가 이제 텍스트들을 모아서 보스를 만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개념의 실체화 같은 거란 말이야. 개념의 실체화라는 게 뭐야? 머릿속에만 있는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형이상학적인 거를 현실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페로로질라랑 고즈잖아. 근데 아마 계약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일 것이다. 색채가 신비를 공포로 반전시키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듯이 키보토스에서 계약이라는 거는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거스르면 어떠한 강제력에 의해서 저지당할 수 있는 무형의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앞에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힘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지킨 거다. 아리우스 스쿼드가 이 약물고 에덴 조약을 뺏으려고 한 이유도 결국 에덴 조약이라는 계약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강제력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중요하겠죠. 이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마트리아 전원은 다 인외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검은 양복이 최종장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선생이여,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서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라고 이제 그 색채 시로코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쿠로코가. 이 부분도 어쩌면 학원 도시에 정해져 있는 인과를 거스르는 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양복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과를 거스르는 행위에 의해서 대가를 치른 게 지금의 게마트리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게마트리아는 학원 도시의 인과를 거슬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랑 마에스트로 역시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아리우스한테 트리니티 강습을 지시할 때 에덴 조약을 강탈하고 그리고 성도의 미메시스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노력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성도의 미메시스는 실제로 에덴 조약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미메시스가 ETO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약이란 게 단순히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선생 대 학생, 학생 대 학생으로 이어져 있는 거스를 수 없는 인과와 같은 개념이라 이걸 거스르면 색채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 마치 게마트리아가 외형이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아무튼 코스믹 호러적인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미메시스로 밀고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에덴 조약부터 강탈한 것이고 호시노의 자퇴서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검은 양복이 한 발 뺐을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1차 공의의 얘기인데 사실 1차 공의의 얘기는 미카가 다 해주긴 해요. 저희 스크립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되겠죠? 파테르, 미카 분파, 필리우스, 나기사 분파, 상투스는 세이야 분파죠. 예,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얘네가 제일 큰데 얘네 말고도 분파들이 많았다. 그리고 기엔나처럼 맨날 싸워댔다.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싸우지 말자. 화해하자. 뭐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아리우스는 반대한 거야. 이 있어. 우리는 그거 동의할 생각 없다. 그래? 아리우스 꺼지시오 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차 공의회라는 이 행사 자체도 중요한 행사기는 하지만 아리우스는 아리우스인 동시에 트리니티로서 에덴 조약 조인을 할 자격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신비한 힘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리우스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에덴 조약을 강탈하고 그랬겠어. 결국 이제 얘네도 동일하게 대표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뺏을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고. 사실 1차 공의회 무쇠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죠. 1차 공의회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트리니티 너네들이랑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었어. 이 조약에 서명할 권리자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결국은. 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 부분은 설명이 굉장히 쉬워지죠. 아리우스가 에덴 조약을 지들 거라고 우길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공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트리니티와 아리우스가 조약에 서명할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도 지들 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지들게 됐었죠. 잠깐. 근데 이제 선생이 에덴 조약을 어떻게 다시 뺏어왔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선생이라는 위치, 이제 학생과 선생의 관계라는 게 키보토스 학원 도시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비한 힘의 일종이라고 봐야겠죠. 플러스 이제 총학생 회장의 대리자로서 이제 키보토스에 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학생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그 위치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선도부, 정의시련부, 그리고 티파티라던가 이제 모든 거기 있는 학생들이 아리우스보다는 선생의 의지에 조금 더 찬동했기 때문에 에덴 조약이라는 계약에 담겨있는 신비한 힘이 선생 쪽에 손을 들어줬다. 상위 호환으로 판단했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ETO기는 해요. 오늘 다루는 것 중에 가장 식상하지 않을 만한 주제? 그게 아마 이쪽인데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한번 쭉 볼게요. 저희가 이 스크립트는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걸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실 분들은 멈추면서 보시면 돼요. 영상. 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스크립트는 제가 한 번 더 써놨어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나기사 혼자 통제가 안 된다. 다른 티파티 만마전도 권한 나누어진다. ETO가 본래 목적을 잊고 폭주하는 일은 없다. 다만 티파티 만마전이 다 같이 협력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 ETO가 생기면 게엔나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유스티나 성도에는 1차 공의회의 계율을 수호하는 수호자. 그리고 이제 사오리 대사가 좀 중요하죠. 여기서 사오리는 새로운 무력 집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기존에도 ETO
ETO는 무력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리고 여기서 ETO의 권한으로 분쟁 대상을 정의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ETO라는 거는 권리자들의 의지하에 분쟁 대상이라는 걸 지정하고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약의 계율을 수호하는 수호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여기서 조약이라는 건 에덴 조약이잖아요. 1차 공의회의 계율을 수호하는 수호자이기도 하면서 조약의 계율을 수호하는 수호자이기도 하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한히 증식하는 성도회.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추측한 거는 요 정도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딱 보면 아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째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력 집단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진 다른 집단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헨나 트리니티가 아무리 큰 학원이고 역사가 깊은 학원이라고 해도 자기들이 이제 신비한 힘을 마음대로 이제 다루고 운용하고 통제하고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묘사는 일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신비한 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묘사된 거는 총에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구도가 일반 인간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추측을 한다고 하면 무력 집단이라고 추측을 하는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기랑 똑같은 말이죠, 사실상. 그리고 이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데 국제 문제뿐만 아니라 내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도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게헨나의 뭐 미식 연구회, 뭐 흥신소, 온천개발부 뭐 맨날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사고 칠 때 ETO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네 학원에서 사고를 치고 있어도. 그러니까 단순히 국제 중재 기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이상의 무언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죠. 폭주하지 않는다. 완벽한 중립 중재 집단으로서 존재한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건 좀 이따 보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대전제가 중요해. 만약에 아리우스가 습격을 안 했어. 그래서 정상적으로 에덴 조약이 이루어졌어. 그럼 그 ETO가 대체 누구냐? 근데 이제 제가 위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ETO는 유스티나 성도회일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 사오리가 이제 스크립트에서 그런 말을 했죠. 조약의 계율을 수호하는 수호자. 그러니까 조약을 수호하는 게 유스티나 성도회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해석을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ETO는 원래 유스티나 성도회였다. 혹은 ETO는 원래 유스티나 성도회 플러스 게헨나의 어떤 집단이었다. 세 번째로 원래 ETO는 그냥 아예 다른 집단이었는데 사오리가 이제 트리니티를 지상전에서 밀어버릴 때 스쿼드랑 유스티나 성도회를 썼기 때문에 ETO가 유스티나 성도회인 것처럼 말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일단 배제해도 돼요. 왜냐? 에덴 조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게헨나 쪽에서는 히나였다고 이제 스토리에 나오잖아요. 히나도 사람이 이제 생각이 깊기는 하지만 트리니티에 마냥 우호적인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회만 ETO야 이러면 히나도 지랄도. 그럼 게헨나는 니네가 성도회로 조작해서 뭐 할 줄 알고 하고 무조건 반발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전제는 말이 안 되는 전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이유가 뭐냐? ETO는 어느 한 집단 혹은 개인에 의해 휘두를 수 없는 강제력이면서 에덴 조약 권리자들이 균등하게 부여받는 권한으로서 존재를 해. 근데 만약에 ETO가 게헨나나 트리니티에서 차출된 학생 집단이야. 그러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절대로 완전 중립을 유지할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O가 학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권리자들이 균등하게 부여받아서 동일한 크기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이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광제력이야. 그러니까 유스티나 성도회 플러스 알파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 이제 그런 반문이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유스티나 성도회는 마에스트로가 복제해서 만든 단순한 미메시스일 뿐인 거잖아. 저는 이제 그 대답도 미리 준비를 해놨죠. 그러니까 ETO는 원래 유스티나 성도회 플러스 알파가 맞았어. 근데 그 정도로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원래 유스티나 성도회랑 그 게헨나의 어떤 집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 조약 자체가 실행되는 데가 트리니티니까 마에스트로가 복사한 건 성도회만 복사한 거고 만약에 이제 게헨나에서 에덴 조약을 했었더라면 게헨나에서 ETO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던 어떤 정체불명의 존재를 복사해서 이제 게헨나를 강습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의 추측을 전제로 하면 이제 ETO는 유스티나 성도회 플러스
기엔나에 존재하는 무언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ETO가 뭘지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밑에 스크립트를 추가로 작성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에덴 조약 2장 1화에서 나오는 미카의 대사 스크립트인데 여기서 보면 기엔나와 트리니티의 무력을 통합한 새로운 무력 집단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거는 사실 무력 동맹이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며 총학생회를 습격하려는 건지 밀레니엄을 밟아두려는 건지 아무튼 거대한 힘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옛날 트리니티가 아리우스에게 했던 것처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스토리를 보면서 알게 됐잖아요. 미카가 이제 선생 상대로 블러핑을 한 거다. 사실 구라였다. 근데 위에서 나온 이 결론을 생각하면 저게 미카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이제 제쳐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들 또한 분쟁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미식연구의 흥신소, 뭐 온천개발부 이런 애들도 사고 치면 ETO가 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거 투명하다고 보시나요? 그 상황들이 약간 폭정에 가깝게 기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권리자가 그것을 원할 때 학원 간 분쟁이 아니더라도 기엔나와 트리니티에 위해를 가하는 존재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분쟁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할 수 있어. 이걸 얼마든지 남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폭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에덴 조약 전후 스토리를 보셨다면 이제 아시겠지만 기엔나랑 트리니티가 흥짝이 맞아서 힘을 합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기는 해요. 저도. 근데 이론상으로 조약의 해석을 비틀어 다른 학원들을 분쟁 대상으로 보고 침략하고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 학원 내에서 폭정을 일삼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결국은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다 제껴놓고 ETO가 유스티나 성도회가 아니라고 쳐봐요. 그냥 아예 새로운 집단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에덴 조약 권리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ETO가 움직인다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 그 힘은 티파티나 맘마전이 독단으로 배제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티파티랑 맘마전이 그 ETO를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렇다는 거는 결국 지금 여기 스크롤 해내놓은 이 부분이 실제로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추측을 떠나서 그냥 나와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미카의 말이 단순한 블러핑으로 보기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물론 이제 어쨌든 ETO라는 집단이 추후에 가서 뭐 아예 다른 집단이거나 그냥 단순히 맥거핀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걸 바탕으로 추측을 해봤을 땐 이쪽인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에덴 조약을 보시면서 뭔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부분 이제 확실하게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의 추측과 근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